총선이 다가올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관도 아닙니다. 예,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그 이재명 궁천 학살극이 이제 뭐 마무리됐다고 보시나요? 어제 저녁에 박용진 의원을 탈락시키더라고. 네. 점수가 무슨 뭐 감점 30점을 하니까 뭐 모자란다 이러는데 그게 이 권리당원들 투표율로 가지고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개딸들 집단이니까 네. 저게 컴컴한 데서 여론조사가 있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이 1% 차이로 탈락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네. 국민 기만극이라도 네. 최악의 국민 기만극이고 네. 완전히 국민 눈속임이고 그들이 허수아비 춤을 추고 있어. 네. 저거 마음대로 저거 춤추는 것이 옳다. 허수아비 지금 춤을 추고 국민 일대 기만극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공천 학살극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네. 피비린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 정치라고 했거든. 예. 총소리가 나는 정치는 전쟁이고 총소리가 나지 않지만은 이게 전쟁이다. 이게 근데 정치야. 이 경우는 총소리도 나. 팡팡팡팡 서로 쏘는 총소리도 나. 네. 그런데도 당권을 지었다는 그 이유로 이게 뭐 전부 피비린내 나는 이 학살극을 이래놓고 이걸 국민들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열렬 지지자는 그래도 어쩌느냐. 아마 4월 10일 되면 그런 심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기준 무슨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뭐 탈락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은 커트 대상 아이가? 커트 대상 1호죠 아주. 아니 죄로 정가사범에 따지면은. 정가사범에 이 7가지 죄명에 10가지 혐의 그리고 계속해서 수원 재판을 몇 개나 받고 있는데. 대북 사건에 대해서 영장 청구 예정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커트라인에 안 걸리나?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걸리고도 남을 당 대표가 그 손에 피를 묻히면서 공천 학살극을 벌리는 이것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헌법적 원리로 보더라도 이건 국민 주권 원리에 100% 배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 국민 주권 원리가 뭐냐?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그래서 헌법 8조에 공천을 하더라도 국민 뜻을 받들어라. 민주적 절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은 국민의 정치사를 받아들이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위배하는 짓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극명하게 또 드러난 것은 이재명이 허용해가지고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그게 상위 1, 2, 3, 4, 5, 6번까지 이걸 좌파단체에 할애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15명 내지 20명까지 당선이 예정되는데 1, 2, 3, 4, 5, 6번에 배치되면 이건 반드시 당선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전부 이석기 잔당 네.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반미 시국회의 주대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네.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1, 2, 3, 4번에 배치가 됐대.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론이 나쁘니까 그걸 명단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이게 위성정당의 후보가 국민의 선택권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끼우고 바꾸고 넣고 빼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야. 지금 현재 현실이. 그게 공직선거법에 그런 조항이 있느냐 이 말이야. 헌법 41조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그 비례대표에 관한 것도 국민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30명 명단을 쭉 제시해갖고 국민이 그 가운데 뽑도록 해야 돼요. 네. 그 이번처럼 그런 것 없이 정당 득표율로 갖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네. 불상사라 그럴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네. 집어넣어갖고 그냥 무임승차로 국회 문을 통과해서 배지를 달도록 하는 이게 정상국가냐 이거야.
이건 국민이 들고 아니 일어나야 이거 돼. 법적으로 아니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 전에 법적으로 이거 뭐 위헌이라든가 뭐 무효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비례 이거 무효로. 무효라는 것은 비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야지. 그게 어느 시간에 어느 세월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헌법 조항을 안 지킨다 이게야. 안 지키고 안 지키면 그만인가요? 그만이지요.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데 헌법 파괴 행위 하면 그만인가요? 그만이지. 그거를 바로잡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위성정당 제도의 후보 추천은 헌법 41조와 헌법 8조에 위반되고 무효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언제 되나 그거. 지금 첫째로 그걸 낼 생각을 안 한다고. 그거는 여야가 똑같아. 미치겠네 진짜. 생각을 안 하고 국민 가운데도 그냥 이게 내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게 허수아비 춤을 춰도 그것이 공인돼 버리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이 방법이 없다고 이게 방법이 내려보실 방법. 어떻게 이런 방법이 없나 그래 이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네. 글쎄 헌법 해석상으로 어찌될지 몰라도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한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어렵다면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겠소? 하하. 동학혁명 같은 게 일어나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소? 우리 국민이 이게. 안 그러니까 이런 일어나잖아요. 위헌 행위에 대한 제재와 제동을 거는 장치가 없다. 이게. 그러면 국민이 깨어 있으면 되지요. 국민이 이런 행위를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표를 안 줘버리거나 그래가지고 압도그라 싶어가지고 고다음부터 개선을 되게끔 하는 이런 방법인데 그거는 더디고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또 다 다르고 한 군데로 그런 의사를 집약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자꾸 후진화되고 있다. 결국은 그러면 아니, 결국은 그거를 국민이 표로 심판해야 되는데 표로 심판을 심판을 못하는 국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국민들 책임이네요 뭐. 표로 심판해도 위성정당 득표율로 가지고 미리 정한 그 사람들이 정한 대로 국회의원이 결정되는 거니까 네. 상위 번호에 당선권 안에 이런 극단적 좌파 들어간 거 그 심판은 불가능해요. 하나의 방법은 한 표도 그 찍어주지 말아요. 위성정당에 한 표도 안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한 표도 찍어주지 말아요. 한 표도 안 던지면 간첩들을 어떻게 국회에 보내냐. 한 표도 안 찍어주지. 한 표도 안 주면 위성정당 후보 전체가 네.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니까 네. 그 방법이라고. 근데 그렇게 심판할 수 있나요? 그냥 호남이니까 우리 우덜끼리 그냥 찍어주고 이러니까 여기 그 조국 당이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뜨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간첩들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조국은 간첩이라고는 안 보니까 뭐 위조범이라고 보니까 조국 당이 지금 지지율 뜨는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4년 전에 민주당 이게 후보를 찍었던 예를 들면 서울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 내가 수도권, 살고 네. 있는 중구 성동구 선거구에 네. 거기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어요. 4년. 네. 그러니까 4년 전 투표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그 사람이 재공천을 받았는데 이 민주당 지지한 사람이 이재명이를 생각하면 이걸 찍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아마 틀림없이 대부분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워낙 타락했으니까 이재명이가. 네. 그래서 조국 위성정당이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일단 그건 찍어주자. 조국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범죄 그게 있지만은 일단 이재명보다는 도덕적으로 낫지 않느냐. 어쩌면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심정에 도달해 가지고 조국 당을 찍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은 이번 선거 끝나면 무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 대표는 못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항 얼굴에서 혹시 낙선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는 종전대로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요소를 바라보면 찍기 싫은데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민심을 잘못된 걸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하는 게 지금 어려워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국 당은 이게 2심에
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딸의 이 부정 입학에 대한 스펙 문제가 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유재수라고 하는 청와대 출신 부산시 경제부시장 했던 사람의 뇌물 사건 무마에 따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죄까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게 권순일 같은 자가 있지 않은 한 이건 상고 기각이 명백해요. 예. 1심, 2심 유죄된 거. 예. 권순일은 1심, 2심 유죄된 걸 이상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재명을 살려내놨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다면 기각되면 그날로 확정되고 다음날 수감되게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 반년 안에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예. 조국이 계산은 이번에 이래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대법원에서도 이 권순일이가 이재명이 살리듯이 이게 무죄 취지로 뭐 내려보내주고 이런 계산하는 모인데 그게 걸려는 여러 죄명으로 봐가 그 가능성 거의 예.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시도하고 거기에다가 황문화 현역 의원이죠. 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울산경찰청장으로서 현장 진두 지휘했던 주범이지. 예. 이게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 그 대전선 다시 못 나오고 커트됐는데 이번에 이 조국 위성정당에 들어갔다 이게.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지금은 이재명 위성정당에는 좌파가 중심부를 차지하고 조국 위성정당에는 피고인 집합체가 돼 버렸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정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4천만 유권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이거 억울한 일 아니냐. 이거 억울한 일이. 네. 그러니까 이 사태 때문에 지금 깜방에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송영길 대표가 이게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매일같이 깜방 안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공판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돈봉투 사건 외에 뇌물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1차 공판에서 법정에서 거의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듯이 재판장님 제가 이번 선거에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거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저를 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보석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과 이 친지들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진 것은 내가 이재명이보다도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렇죠. 내가 조국이보다도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 내가 이거죠. 계양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나가고 그 대신에 거기 이재명이를 공천해가 국회의원 당선시켰더니 이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나보다도 더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저렇게 당대표가 되고 활개를 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주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판이 어차피 X판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범죄자, 조국 범죄자들이 날뛰는데 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옥중 울분 토로가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재판부는 송영길의 보석을 허하라. 보석 받아들여서 풀어줘라. 그게 대한민국 현실 아니냐 이 말이야. 이재명도 못 잡아놓고 조국도 뭐 못 잡아놓고 뭐 이러는 당 대표들 다 하고 이제 앉았는데.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게 법을 운용 그다음에 재판하는데도 균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형평성이 있어야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평성 기준 이하의 사람은 꽁꽁 묶어놓고 그 기준보다도 더 극악한 자들이 날뛰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설치는데 조국의 저 절규도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아니 송영길의 절규요. 송영길이. 절규. 송영길의 절규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유가 있죠. 예. 그러면 보석을 허하라. 허가하라. 이게 60년대에 서울 중앙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외환 사건의 피고인이 한 8명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에서 야금야금 보석을 허가했어.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석 허가 신청을 했어. 그 보석 허가 신청을 당사자가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나 보석해 주십시오 하면 재판부가 검사의 이견을 묻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불허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 보석 불허다. 그러니까 검사가 구속기소한 걸 풀어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에 중범죄자들이 야금야금 풀려나가는 걸 본 그 검사가 격분해가지고 상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먼저 보석으로 이미 나간 사람들과의 균형상 이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라. 균형상 허가해주라. 검사가 그랬어요. 검사가 그렇게 썼어. 그랬더니 판사가 놀래가지고 그냥 해줬는데 뒤에 연말에 대검찰청의 실무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돼서 네. 검사가 보석을 허가해주라고 하는 이견을 낼 수 있느냐. 구속 기소해 놔놓고. 네. 그래서 그 젊은 검사의 항변이 보십시오. 죽음과 중요한 놈들을 먼저 법원에서 다 빠져나갔는데 이게 제일 가벼운 사람은 제일 가벼운 사람을 이렇게 두는 거 그게 검사의 정의감에 법의 맞는 형평성에 안 일이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지. 이러니까 뭐 대검찰청에서 손들어 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송영길 사건이 나는 지금 그때 내가 간접 처음 했던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그러네요. 송영길이 지금 울부짖는데 울부짖는 대로 보석을 허가해라. 그 아주 그냥 개판을 이왕 개판된 거 형평성에라도 맞춰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송영길 풀려 나와서 이제 지금 선거에 나가야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나 조국처럼 뛰어다니면서 표 달라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 송영길 당에서 저 수도권 특히 좀 표를 좀 몇백 표, 몇천 표라도 가져가면 이재명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 말에 비난하는 사람을 따져보세요. 이재명이가 저러고 있고 조국이 저러고 있고 송영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송영길이 심정이 어떻겠냐. 그렇지. 그리고 이게 지금 재판의 진행 균형상 맞는 일이냐. 송영길이만 갇혀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내 말을 비난 못할 그럼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의 말은 송영길을 보석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재명이가 날뛰고 조국이 날뛰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국민이 제압을 해라 이 말이야. 예. 그런 뜻이야. 그럼요. 예. 자, 뭐 이해들 다 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보석 이참에 다 해라. 그냥 허가해줘라.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